오늘은 제가 일본을 여행을 가서 혹은 루카상 집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보고 이거 좀 특이하네 라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나 도쿄 가서 느꼈던 것들도 많지만 대부분 루카상 집에서 살면서 느꼈던 일본 시골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쿄가 서울이랑 다른 점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아키타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하는 사람 한국인은 없을걸요? 그렇지. 뭐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제 일본 전문가, 일본인으로 30년간 사신 루카상께서 일본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루카상 집을 처음 들어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보고 딱 놀랐던 게 화장실이 있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따로 있어요. 특이하다. 이 집은 남자밖에 안 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남자 화장실을 딱 열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좌변기가 아니라 남자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누군가는 집에다가 소변기를 갖다 놨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큰 거는 어디서 눕냐 라고 말하니까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라. 그게 제 인생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본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집에 소변기가 있는 거 그게 일본에서 일반적인 겁니까? 집 근처에 사는 애들 집에 놀러 가잖아. 그러면 다들 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일반적이다.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일본인들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집에 욕조가 있는데 매일 욕조를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한 세 번째 갈 때까지는 안 들어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달 갔을 때는 맨날 들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좋았지. 근데 일단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 집도 물 뜨겁겠어요. 맞아. 우리 집 되게 힘들어. 42도. 매일매일 그렇게 물을 받고 이게 좀 물낭비가 아닌가 좀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그거를 세탁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세탁기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호스를 욕조에 꽂아 놓으면 물이 알아서 빨려가서 세탁하는 그런 것도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헹구는 거는 그냥 다른 물로 쓰니까 더럽진 않은 거야. 만약에 한국에서 집을 짓겠다 그러면 욕조가 있으면 좋겠어. 한국에도 욕조가 있는 집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용하진 않죠. 자, 세 번째, 이거는 토호쿠 한정된 이야기인데 세상에는 저 살면서 눈이 그렇게 많은 거를 처음 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오모리가 전 세계에서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고. 그래? 집에 처음 갔을 때 생각나는데 집 주변에 눈이 2m씩 쌓여있어요. 이렇게 오죽하면은 집집마다 제설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한테 쓰는 법을 좀 배웠는데 어느 집은 갖고 있는데 어느 집은 안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안 그러면은 눈을 치울 수가 없어. 눈이 사람의 생계를 위협한다 수준으로 오는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물가 관련된 건데 굉장히 좀 편차가 심한 물품들이 되게 있었어요. 특히 두부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600원, 700원? 한국에는 보통 못해도 마트에서 사려면은 제일 싸도 1,500원? 시장에 가면 좀 더 싼 게 있긴 한데 마트 물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정말 되게 좀 충격 먹었던 게 숙주나물, 모야시 20엔? 그렇지. 가끔 세일할 때 10엔대도 있어. 야채를 소량 포장을 해놔가지고 파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는 약간 좀 없는 스타일? 파도 2개만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닭가슴살이 되게 쌌던 것 같고 맞아. 거의 한국의 냉동 닭가슴살보다 일본의 냉동 안 한 닭가슴살이 더 쌌습니다. 왜일까? 모르지. 이런 건 보통 유통업자를 조지면 이유가 나와. 근데 일본 닭가슴살은 껍질이 붙어 있어. 그리고 좀 두꺼워. 뭐가 더 비싼 걸까? 껍질이 붙어있는 게 비싼 거야? 안 붙어있는 게 비싼 거야? 안 붙어 있는 게 비싼 거 아니야? 그만큼 사람이 손이 가는 거잖아. 좀 더 비싸게 팔 것 같은데 왜 우리나라도 보면 삼겹살보다 오겹살이 더 비싸잖아. 운전 매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 어렸을 때 90년대에는 거의 약간 무법지대였다고나 해야 될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기본적으로 차들 간의 양보를 많이 안 하죠. 양보는 안 하고 끼워드려야지 내가. 그렇지. 내가 잘 알아서 끼어 들어가야지. 근데 내가 일본에서 놀랐던 게 뭐냐면 큰 길로 합류를 할 때 그 메인 길에 차가 가고 있으면 메인 길에 있는 차가 먼저 가는 게 상식이거든. 그렇지.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들어가시라고 양보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 나도 그거 생각나. 오빠가 그 큰 길에 있던 차가 양보해줘가지고 그거 보고 오빠가 우와 이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양보를? 다섯 번째로는 시골의 마을 구성이 좀 특이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시골이라고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모여서 사는 거? 그렇지. 일본의 시골은 이것도 루카상 동네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마을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건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동네 이제 면 소재지 또는 군 소재지 그런 데를 가도 가게들이 막 다닥다닥다닥 다 붙어있거든 이렇게. 일본의 시내라는 데를 가면 시골 한정입니다. 도쿄랑 오사카 아니고. 약간 좀 미국처럼 상점이 되게 크게 있고 주차장도 엄청나게 넓게 있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차가 없으면은 그렇지. 약간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구조라서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마을 회관이 있어. 그러면은 심심한 어르신들이 다 거기로 몰려와가지고 이 고스톱을 치시거나 노래방 기계 돌리거나 놀아. 근데 일본의 마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맞아. 모이지 않는? 응, 그렇지. 네, 그래도 그 신년회 정도는 하시더라고요. 신년회 갔다가 아주 그냥 술 많이 받아 먹었어요. 되게 환영해 주셔가지고. 참이슬을 드시더라고요. 그랬었나? 그래서 뭔가 일본은 시골에 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동으로 지켜지는 약간 좀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일본은 교회도 없으니까. 교회가 없네, 교회가. 요즘 지금 교회에서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탁구장이랑 교회에서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은 목조주택이 많다는 거. 루카상 집을 가면 삼나무 냄새가 나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 그치. 알겠어. 그게 나는 좀 좋았어. 응, 나도 좋아. 목조주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슨 지진에도 좀 강하다 그러고 목조주택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 좀 그렇다 느낀 점은 아무리 조심히 걸어다녀도 이거 삐걱삐걱 소리가 나니까 다들 잘 때 약간 신경이 좀 많이 쓰인다. 그냥 이렇게 걷다가 끼 소리 나는 거는 뭐 애교지. 어렸을 때부터 일본 하면은 맨 처음 접한 문화가 게임, 그리고 일본이 아무래도 콘솔 게임의 대국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 최신형 콘솔 한두 개쯤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카상 집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이 없었다. 아니야, 우리 집에 게임기 있어. 무슨 게임기? 로크용. 몇 년도 게임기? 이것도 좀 새로웠는데 커피 문화가 에스프레소 중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기반의 커피를 먹으려면은 스타벅스를 가야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드립으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커피 양을 굉장히 조금 주는 건 좀 불만이었어. 아, 양은 한국에 비하면 적지. 그래, 오빠는 되게 빨리 먹으니까. 커피는 저기 음미하는 게 아니라 물약이지, 물약. 원래는 일본 한번 갈 때 아버님도 커피를 꽤 드시는 편이라서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려고 일본 아마존이나 라쿠텐을 뒤졌는데 드립기기가 일반적으로 되게 많고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은 진짜 몇 종류 안 되는데 그것도 뭐 정식으로 수입된 건 아닌 것 같고 그게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제가 이제 2014년에 오사카를 가면서 처음 이제 일본을 가봤는데 그때 느낀 거예요. 되게 친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걔가 그렇게 오사카에서 먹은 기린 나마비루가 맛있었다고 같이 먹으러 가자고. 내 기억에 다이마루 백화점 근처에 있는 아파 호텔이었어. 호텔이 너무 좁은 거야. 세상에. 그 요만한 침대에서 남자 둘이서 이러고 잤잖아. 근데 거기만 좁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약간 좀 호텔이 좁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도심 쪽에 있는 도쿄라든지 오사카. 다음 도쿄 지하철 야마노테센 배차 시간이 엄청나게 짧더라. 바로바로 오지. 열차가 지나가가지고 못 탔어. 못 탔다! 이런데 바로 또 하나 오더라고요. 서울 지하철도 2호선 정도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배차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원 출근할 때 그렇게 짧으면은 아무래도 차가 밀려가지고 늦게 가도 멈췄다 갔다가 이러고 지각해가지고 죄송해요. 그 전철이 밀려가지고 지각했다고. 그때 찍어놓은 사진 있어. 그 일본의 야마노테센은 항상 그렇게 열차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새로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유지가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타나 보지?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이건 일본 사람들도 100%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복잡해. 도쿄역. 신주쿠. 재작년 5월달에 상견례할로 그 가오 아와세를 하려고 도쿄를 가지 않았습니까? 루카상은 다음날에 합류를 했고 전날에는 우리 가족끼리만 다녔어요. 돈키호테를 한번 가보자. 그때 신주쿠 니시구치에서 히가시구치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넘어가고 싶었어. 넘어갈 수가 없어. 30분을 헤매다가 결국에 포기하고 그냥 숙소로 갔거든.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나도 잘 몰라. 이게 좀 안내가 몇몇 지하철은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봤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출구에
버스에 번호가 다 매겨져가지고 그렇지. 몇 번 출구로 가려면 여기로 가라고 응, 다 응, 응, 응. 안내가 돼 있는데 신주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니시구치, 히가시구치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근데 니시구치 가잖아요? 뭐 출입구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런데 다 니시구치래. 센다이역도 그래. 센다이역 니시구치만 3개야. 근데 니시구치 하나는 쭉 북쪽에 있어. 처음 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난이도가 높다. 약간 서울 처음 가서 버스 타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도쿄 갔을 때는 약간 좀 달라졌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2014년도 오사카를 갔을 때 월요일 12시 비행기였나? 돌아오는 비행기가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잖아.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 그게 좀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출근하는 복장이 다 똑같아가지고. 네, 한국은 약간 자유롭지. 근데 뭐 자유로운 회사도 있고 자유롭지 않은 회사도 있는데 근데 자유롭지 않은 회사라도 색깔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회색을 입든 남색을 입든 뭐 저기 뭐 은갈치를 입고 다니든. 근데 그런 건 있다. 그 한국에서 면접을 볼 때 약간 그 회사에 맞는 드레스 코드 같은 게 있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하고 가야 되고 LG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가야 되고 근데 나는 면접 볼 때 그걸 몰랐어. 그래서 은갈치에 빨간 넥타이를 하고 삼성 면접을 보러 갔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더 놀라더라고. 은갈치 입었어? 응. 거기다가 발목 양말 신고 나는 그날 아침 9시까지 연구실에서 밤새면서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너무 자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집에 가서 제일 멀쩡해 보이는 양복을 입고 근데 그거는 언제 알았어?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살았지. 아 진짜? 뭐 삼성이 그런 룰을 정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룰이 암암리에서 정해져 있으면 만약에 그걸 깨고 등장한 놈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긴 할 거 아니야. 아, 붙은 게 다행이네 생각해보니까. 그 면접관이 거이츠와 다다모노데와 나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면접하러 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보이면 면접관들이 저 녀석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 바라보잖아요. 약간 좀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은 손이 안 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루카상에 대한 건데 일본에서 길거리에서 애정 행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잘 그러니까 안 하지. 뭐 요런 거라든지 횡단보도 앞에서 백허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눈에 띄지 않아? 유튜브 홍보하고 좋은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한국인이 느낀 일본에서 특이하게 느낀 점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세노 해바!